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수요일과 목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 송가람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샵 3989번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신다면 잠시 후에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장중에 위아래로 계속 파도치듯이 움직이다가 4거래일 만에 빨간색으로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 연속해서 장중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어제도 끝없이 치솟았는데요. 장중에 1377원까지 올랐었지만 종가는 그래도 소폭 내려와서 1371원 7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장중에 하락과 상승을 오갔지만 0.26% 오른 2,410선에서 문을 닫았고요. 코스닥은 이보다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1% 넘는 강세로 779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전히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있었지만 개인의 반발 매수세가 지수를 상승으로 끌어올렸었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개인만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해서 팔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많이 움직인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했던 업종이 좀 더 많았는데 코스피 상승률 높았던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섬유의복 섹터가 4% 넘게 올랐는데 FNF가 저평가 종목이라는 증권가 리포트가 나오면서 6%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변동을 최종 가격에 전가하기가 유리한 종이목재 섹터가 2%가량 올랐습니다. 또 금양이 2차 전지와 수소연료 전지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13% 가까이 급증하면서 화학 업종이 1.5% 강세로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부품 관련된 RM2 테크놀로지가 어제 상한가로 마치면서 정보기기 섹터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도 화학 업종 3% 가까이 빨간불을 켰는데요. 라이온 캠텍이 원전 폐기물 처리 관련된 기대감으로 17%가량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독일 폭스바겐 그룹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가 IPO에 나선다는 보도에 관련주들이 들썩였었죠. 그중에서도 포르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세아 메카닉스가 어제장에서 10% 넘게 급등했고 그러면서 금속 섹터 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하락률 높은 업종도 보시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우하향 중인 통신업종 어제도 0.8%가량 빠졌고요. 또 반도그룹의 지분 매각 속에 한진칼이 5% 넘게 떨어지면서 운수창고 업종 0.7% 내림세 보였습니다.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이 BTS 병역 특례에 반대한다 이런 여론조사 소식이 나왔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서비스업 섹터가 4% 넘게 떨어지고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최근에 강했었던 방송 서비스와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이 어제는 좀 약했습니다. CCS가 2%대, CJENM은 1%대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태풍 재해 복구 관련해서 수혜를 입었던 우원개발이 20% 가까이 급락한 영향입니다. 자, 그리고 장 마감 후에 크게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간식 밀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바로 메디콕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약사와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시험 중인 먹는 당뇨 치료제의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에 시간 외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바로 통신기기 관련주인 중앙 D&M인데요. 일반 공모 유상증자 청약을 실시를 했는데 무려 999%가 넘는 청약률을 기록했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외에서 7% 넘게 급등했고요.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23일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의 특징주 바로 한미글로벌입니다. 계열사 오텍에 대해서 96억 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는 공시에 시간 외에서 2.3%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노동절 연휴 이후로 첫 거래일이었던 간밤 뉴욕 3대 증시는 또다시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과 베이지북 공개 등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상승 출발한 뒤 낙폭을 만회하기도 했었던 미증시 3대 지수는 큰 호재가 없는 시장에서 1% 미만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다우산업지수가 0.55%, 나스닥이 0.74%로 낙폭이 가장 컸고요. S&P 500 0.4%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이날 하락으로서 나스닥은 7일 연속된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16년 11월 이후로 최장기간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송가람 전문가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는 가격, 그 가격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그 비즈니스가 확실하다 하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이 주식을 보유해서 가져간다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개별장 장세가 지속되는 순간 이런 격언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함께 구매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간다면 충분히 이런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밀키트와 함께 옥석 가리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많은 종목 속에서 옥석 가리기 도와주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번, 샵 3989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잠시 후에 저희 야식 밀키트 코너 끝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추천 랭킹 3위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루이비통과 에르메스가 박앤세일에 나섰는데요. 서학 개미들이 노릴 명품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경기 침체, 통화 긴축, 에너지 대란 등 트리플 악재에 대한 우려로 휘청거리면서 서학 개미들의 인기 종목인 명품주들의 주가 역시 맥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튼튼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루이비통 같은 초고가 명품 기업들의 경우에는 유로화 약세나 저평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이 투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 연말 유럽의 경기 침체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기업 이익이 급감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비교적 튼튼한 펀더멘털을 자랑하는 유럽의 명품주들 역시 낙폭을 늘리는 모습입니다. 연초에 731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 수준이던 루이비통의 주가는 현재 14%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18.6%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어서 유럽 중앙은행이 한동안 고강도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가능성을 고려하면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익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초고가 브랜드 회사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에 영향을 덜 받는 튼튼한 수요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실제로 사치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올해에도 6%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제가 어제 오전에 백화점에 좀 들릴 일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오픈런 기세가 대단하더라고요. 지금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유럽 주식시장에서 이런 명품주들 박앤세일 기간이기 때문에 명품 쇼핑에 좀 나설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많이 불안한 유럽 시장에서 이런 고가 브랜드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괜찮을지 앞으로의 전망 또한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망 밝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픈런에 대해서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국내 시장에 한정된 부분만은 아니고 이제 해외에서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르메스, 샤넬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이제 희소성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픈을 하게 되면 인기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 그 오픈런을 통해서 그 모델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되고 그 매장에 오픈을 하게 되면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오픈런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현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식 투자는 비즈니스를 투자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사치제 시장 어떤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에 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사치제 시장 같은 경우에 이 비쌀수록 잘 팔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상황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이 싸면 많이 사게 된다라는 수요 공급의 원칙을 따르게 되지만 이 사치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현상을 이 베블런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미 100년도 전에 분석해 놓은 결과가 있는데요. 인간은 이 경제적 동물이기 이전에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 경제적 동물이라는 것은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됐을 때 가격이 싸면 그 제품을 구입한다는 것이지만 이 베블런 효과에 따르면 사회적 동물, 즉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베블런 효과를 통해서 이 제품들을 더 구입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치제 시장은 앞으로도 더 호황을 지속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치제 시장에서의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이제 부유층이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 점에서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층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MZ세대라든지 해외에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이 부유층처럼 보여지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층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전망이 매우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이 단기 하락,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앞으로의 사치제 시장 전망 아직도 밝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저희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 샤넬 같은 에르메스 같은 종목 찾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번 통해서 이제 저희 투자 전략 얻어가시고 종목 상담 받아보시는 기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2위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경제 제재에 막힌 러시아가 국제무역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국경 간 거래에서의 가상자산 사용을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당국은 자국 내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해오던 와중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의 경제 제재가 가해지자 달러화 사용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 활용을 모색해왔습니다. 지난 3월 천연가스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의 수출입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러시아는 이후 5월에 국제거래에서 가상자산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의회는 조만간 가상자산을 국경 간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제를 담은 입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한 러시아의 돈줄에 숨통이 막혔었죠.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손을 잡고 더 공고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결국에는 가상자산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결정이 가상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아니면 미비할지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지금 상황 매우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선택한 상황, 이제 러시아 루블화보다는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러시아의 행보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러시아의 행보가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리고 이 비트코인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시장에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큰 호재로 장기적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가 이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다시 활용하겠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자원 무기화 측면에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여기에 변수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이 중국과 인도인데요. 이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이제 무제한으로 가스라든지 원유 같은 자원들을 지금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인도 이 두 나라가 다시 재판매하고 있는 유럽이나 해외 다른 나라에 재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제 자원 어느 정도 무기화가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측면, 바로 중국과 미국,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PBOC에서 8%에서 6%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이 행보 같은 경우에 위안화에 강화를 하겠다, 더 매력적으로 끌고 오겠다라는 측면이죠. 다시 말해서 위안화를 더 강세를 하겠다,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측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축통화의 이런 이점들을 빠르게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 러시아나 일본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라든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이 강력한 두 나라 G2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 그것을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러시아의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한다는 소식이 가상화폐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1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독일의 최대 IPO 포르쉐가 연내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가 116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의 기업 공개를 연내에 추진하고 연말까지 상장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상장이 이뤄지면 포르쉐의 기업 가치는 600억에서 8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82조에서 116조 원 사이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전망치의 상단에서 기업 가치가 형성이 될 경우에는 독일의 역대 최대 IPO이자 1999년 이후로 유럽의 최대 IPO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이번 IPO에서 포르쉐 보통주와 동시에 우선주도 공모할 계획이고, IPO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12월에 특별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일반주와 우선주 공모로 확보한 금액의 49%를 특별 배당하는 안건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이번 IPO가 그룹을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신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에 따른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유럽 증시 하락세, 그리고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IPO를 하기에는 좀 위험한 시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소식이 뜨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포르쉐 관련주들이 많이 들썩거렸습니다. 포르쉐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주들,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도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르쉐 수혜주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내에도 포르쉐 수혜주들이 많이 있죠. 국내 포르쉐 수혜주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앞으로 포르쉐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말씀해 주신 대로 IPO 시장 지금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IPO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흐름에 따라서 그 IPO 시장 자체에서 많이 주목받는 주가라고 하더라도 IPO 시장 자체가 좋지 않으면 그 시장 자체에서 흐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시장에서도 그랬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IPO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주목받다가 확 눌리는 그런 상황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PO 상장 이전까지 상승분 이후에 강하게 눌릴 수 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가져가신다면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이제 샤넬 같은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배불런제입니다. 가격이 높아도 사람들이 구입을 한다는 거죠. 지금 지속적으로 차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포르쉐 같은 경우에 누구나 꿈꾸는 고차종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도 이후에 주목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고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관련주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제 가장 예전부터 말씀드려왔고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코리아 FT입니다.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캐니스터를 국내 최초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업체입니다. 이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흑연제를 이용해서 엔진에서의 이 휘발된 물질들을 포집해서 다시 엔진이 재연소할 때 다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효율적인 연비도 얻을 수 있고 또 환경적인 측면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요. 이 흑연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게 되면 할수록 이제 흡수하는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소모제로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매출 증대도 더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몇 가지 더 종목을 추천을 드리자면 이제 3기 같은 종목. 3기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을 통해서 이 전자화학 제품을 전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임팩 같은 경우에 이제 타이칸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제 포르쉐의 대표적인 준대형 이제 SUV입니다. 국내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요. 이 전자 제어 서스펜션에 이제 공기 제어 밸브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포르쉐에 공급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종목군들 외에도 이제 알루미늄 이 휠이나 이런 다이캐스트 자체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 국내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도 함께 살펴볼 시기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포르쉐 IPO 관련해서는 현재 IPO 시장이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일단은 포르쉐 워낙에 인기가 많고 탄탄한 이제 스포츠카 브랜드이다 보니까요.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의 미래가 밝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예로 코리아 FT라든지 3기 임팩 같은 종목들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꼼꼼한 글로벌 이슈 체크를 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질 투자 종목 상담 시간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잊지 말고 많이 남겨주신다면 바로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장 시작까지 5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저희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제가 글로벌 이슈 때 말씀드렸다시피 포르쉐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코리아 FT라든지 3기 같은 종목들 현재도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상당히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지금 뭐 시장에 딱히 호재가 없고 뭐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 좀 이런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급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 포르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강하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장주를 따라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에 관련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다이캐스트 관련주들 이런 네. 주들 금융 관련주들 살펴볼 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그리고 저희 지금 또 한국정보통신이 높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가 있었었죠. 국내에 이제 애플페이 서비스가 도입이 될 거다 그러면서 뭐 현대카드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정보통신 그 맥락에서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카드와 제휴를 직접적으로 맺고 있는 회사는 세 가지다. 그렇지만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장외 네. 주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정보통신입니다. 이제 현대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애플페이가 확실히 네. 성세가 된다라고 네. 하기 전까지는 이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네. 애플페이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그 외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릴 종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 이 종목 네.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오늘 아마 밀키트 메인 재료에 대한 스포일러 약간 날려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종료하기 전에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송가람 전문가님께 바로 종목 상담 이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58분인데요. 저희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신다면 지금 이제 한 10분 조금 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저희 들어와 있는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을 5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좀 비교적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엄청 오래되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현대건설 54,000원 비중은 20% 그리고 건설주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현대건설 54,000원 현재가 지금 44,000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바로 우리 전문가님께 처방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4기 정도의 최초로 이제 원전을 수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 건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네.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매수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나와야 되느냐 그런 점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제 최근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이제 바닥권 4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쌍바닥 다지고 거래량 띄우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죠. 이 자리에서 이제 4만 원대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도 가능한 위치고요. 이제 네.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때 이후에 이제 거래량 크게 늘리지 않고 가져간다면 이제 추세 매매를 하시고 이제 54,000원대 이 54,000원대에서는 54,000원.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통해서 네.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44,000원 선 잘 다지고 있을 때 추가 매수를 조금 해서
평단가를 조절을 하는 걸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저희 초반 매수가였던 54,000원 근처가 오면은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면서 정리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지금 조금 전에 개장을 했는데요. 지수 잠깐만 보고 가신다면은 일단은 개파락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0.6% 정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좀 마지막에 장 마감할 때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 조금 부정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사실 4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 되면은 마지막인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코스닥 지금 0.4% 정도 빠진 채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조금 덜 하기는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지금 한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았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잠깐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고요. 일단 종목 상담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들어온 종목 자, 우리 태조 이방원 중에서 방산 관련주예요. LIG 넥스원 최근에 방산주들 너무 핫하기도 했고 LIG 넥스원 관심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LIG 넥스원에 122,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다. 비중이 다행히 조금 적으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우리 LIG 넥스원 현재는 한 11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너무 고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방산주들 122,200원까지 오르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전문가님께 진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방산주들 흐름 매우 좋습니다.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점 이후에 계속 흐르다가 최근에 이제 전쟁 이슈와 수출 이슈 등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현대로템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이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대에서 이격대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쭉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진다면 이제 매수가 이상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 초반 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현재 13만 원 이상 더 볼 수도 있는 가격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LIG 넥스원 122,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확인해보니까 2016년에 그 정도 가격대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면서 속을 좀 많이 썩였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추세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좀 생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진단으로는 10만 원 초반대만 잘 딛고 올라온다면 13만 원까지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산주들의 모멘텀 조금 더 이제 우리 장기적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대단하신 시청자 분이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다음은 우리 조선주가 들어와 있어요. 현대미포조선인데요. 매수가가 117,000원이고 비중은 30%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우리 현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104,000원이세요. 이분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최근에 고점이 117,500원이었기 때문에 고점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우리 현대미포조선 3%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의 슈퍼사이클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10만 원대 초반 그때부터 계속
이제 언급을 드리고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단기선을 뚫고 이제 저점을 다시 다지는 모습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는 모습을 본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모습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고 더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제 97,000원대 다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익을 더 극대화하시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슈퍼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라는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제 LNG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기능 선박을 이제 추가로 발주하는 물량들이 네.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는 점이지만 예전만큼의 슈퍼 사이클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단기 중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종목만 가지고 계속 예전만큼의 큰 시세를 누리겠다라는 것은 약간 보수적으로 바라보시고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 네,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우리 현대미포조선 물론 조선주들 최근에 조금 LNG 선박 관련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예전만큼의 슈퍼사이클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만 7천 원 매수하셨고 현재가 10만 3천 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9만 7천 원 선에서는 한번 추가 매수 시도를 해보실 수 있겠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문자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내일도 나오실 테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이제 남겨놓아 주신다면 오늘 방송 종료한다고 끝이 아니니까요. 내일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 확인을 해보자면은 메가스터디가 들어와 있어요. 메가스터디 교육 관련주고 매수가가 12,00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자, 메가스터디 현재가가 지금 1,800원입니다. 이분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데 한 7월쯤에 고점이 12,500원 선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분도 고점에서 물리신 것 같아요. 자, 메가스터디 교육주들의 모멘텀이 아직도 살아 있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육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아직은 단기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교육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차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가 나오고 나서 10%, 15%그 정도의 이제 시세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최근에 물리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점이 이제 저점에서 시세가 크게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따라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는 타이밍, 매수 타점을 어느 정도 잡을 필요가 있다.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 이제 11,000원대 이 가격대가 이제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여기 이제 이 가격대 이 고점에서 물렸을 경우에는 이 가격대를 깨게 된다면 네.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 있겠다.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 정도 조정 이후에 탈출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 라인 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2차로 이제 만 원대 가격대 라인까지 이제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통해서 네. 종목 교체가 필요한 시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요. 이제 정부에서 고등학교 이제 학점제를 시행해서 네. 앞으로 이제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 인터넷 교육을 더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학원 교육이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에서 교육주들이 계속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런 단발성 이슈들을 통해서 거래량이 크게 나왔지만 아직 이제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빠지는 모습은 안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격대에는 탈출이 가능한 가격대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제 주의하실 점. 이 네. 가격대에서 만 원대 가격대 깨면서 거래량이 터진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고 종목 교체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메가스터디 최근에 뭐 정부에서 고교 학점은행제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좀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인데요. 우리 교육주들 아직은 조금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인 12,000원까지 지금 올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10,000원대를 깬다면은 비중 축소하시고 정리를 조금 빠르게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받아볼 거고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신 종목들은 내일 저희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 시작하고 11분 딱 지난 상황인데요. 저희 지수가 아까보다 조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 빠지면서 2,392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낙폭이 조금 더 깊어져서 77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환율이 오늘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1,379원 선이 확인이 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오늘은 또 이제 1,380선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이러다가 1,400원까지는 일단은 열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환율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다 지금 매도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이대로 조금 음봉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률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장 이렇게 저희 하락해서 가게 되는 걸까요? 일단 어제 미장도 빠지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약간 커플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 계속 이제 커플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제 장이 이제 오늘과 내일이 남았죠. 네. 이제 연휴를 앞두고 이제 장이 그렇게 남은 상황인데요. 맞아요. 이제 그 장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연휴에도 이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8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만기일도 맞아요. 앞두고 있고 또 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시장 상황 이렇게 크게 확 올라가는 네. 주도 섹터를 찾기는 힘든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군들 어느 정도 상황을 살펴보고 이제 가져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네.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내일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에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내일 저희 오늘 밤 지나고 새벽에 그 미국에서는 베이지북 공개가 되기도 하고 내일이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입니다. 조금 시장에서 조금 지켜봐야 할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 하락한 채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환율 여전히 오늘도 올라오면서 지금 한 6거래일째 연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그렇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도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섹터와 종목 준비를 해 오셨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 이제 가져오신 우리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분명히 이제 꼼꼼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위한 명절 선물로 준비해 오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네,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나 섹터군들은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이 와중에 또 좋은 흐름 보일 수 있는 종목과 섹터로 준비해 오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주재료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이제 세 가지 섹터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통신 관련 섹터들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단기로 이슈가 또 아이폰 14의 발표 그리고 그 외 애플페이 이런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초기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이런 종목군들 눌리면 다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보유하신 분들, 저점에서 저와 함께 가져가셨던 분들은 앞으로 추세를 계속 끌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군들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 살펴보자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회사다.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방산주들 같은 경우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라고 해서 끝나는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예로 살펴볼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의 이제 록히드 마틴사 같은 경우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제휴를 맺고 이제 전투기 같은 걸 매입을 해오게 되면 그 전투기 같은 경우에 단순히 1, 2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20년 또는 30년까지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 보수 그리고 그에 따른 부품, 이런 부품이나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 매입했던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오는 엄청난 수익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K9이라든지 KF21 같은 이런 것들 수출했을 때 앞으로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그 이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긴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 섹터도 계속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 유럽의 에너지 위기 그리고 중국과 이제 미국, 러시아 이런 G3 국가들 간의 에너지 무기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종목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드렸던 이로온 같은 종목, 이제 통신 관련주인데요. 이로온 같은 경우에 이제 NFC 기술을 가지고 있겠죠. 이 NFC 기술, 근거리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하는 기술인데, 이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페이와 다른 점, 바로 NFC만 지원하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이 NFC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로온, 앞으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저점에서 이로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이제 10%, 15%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아직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로 세 가지 섹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 관련주, 그중에서도 종목은 이루온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방산 관련주로 아까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은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자,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어가고 싶으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화면 가져다 대시기만 한다면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이어지는 종목 상담은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자,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방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